안녕하세요. 수도권 투데이 전진영입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대한민국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지만 정작 노인들의 처우는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아 설치된 노인 요양시설이 주민들의 반대로 이주 위기에 빠져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기획 리포터 현장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성장기의 아이들은 눈을 감았다 뜨면 자라있다고 할 정도로 쏙쏙 크죠. 그래서 아이 옷 한 번 사면 채 1년을 입히기가 어렵습니다.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에 저렴하고 질 좋은 아동복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그리고 잠시 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처음 키우는 초보 엄마 아빠에게 이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죠. 친정엄마처럼 양육을 돕는 곳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모든 것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6월 12일 목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노령 인구를 위한 제도나 시설은 크게 부족한 상황이죠. 정부나 민간이 부족한 요양시설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고령 인구를 위한 요양시설의 건립을 허가해도 지역 이기주의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노인 요양시설이 왜 기피시설이 된 것인지 특별기획 리포터 현장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서울시 도봉구 창동 한 평화로운 주택가에서 어느 날부터 호루라기 소리와 주민들의 고함이 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주민들이 사전 협의 없이 주택가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온 것에 반발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소식 담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노인 요양시설의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네, 이 빌라 건물에는 지난달 들어온 노인 요양시설을 제외하고 23가구 주민이 살고 있는데요. 네. 분여회와 주민 대표를 중심으로 노인 요양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면서 시설과 물리적인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현장 소리로 담았는데요. 이어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노인요양원 엘림케어 강수연 원장입니다. 여기 부르니까 반장을 했으면은 이거 모시고 좀 안 해야지. 아니 우리 입장이 곤란하잖아.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시설이요. 지금 동의 안 받는 거예요. 왜 안 되죠, 그러니까? 알겠으니까 어르신 경찰 오면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밀치지는 말아주세요. 모시고 오지 말라고 그래. 지금 저 모시다 드려, 이 사람아. 저희는 허가가 난 이상 가니까 공물 주택에다 이거 설치해. 양식껏 해. 버려놓고 살려면은 차라리 저 어디야. 역사 제가 분여회장을 만났어요. 아주 강경하게 여기는 안 된다. 안 하는 게 좋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5월 1일 날짜로 저게 나왔거든요. 신고증이. 제가 사정을 말씀드렸죠. 집을 샀고 구청에서도 아무런 하자가 없기 때문에 신고를 필요한 시설인데 저희가 뭐가 문제냐. 뭐 냄새 나면 냄새 안 나게 해드릴 거고 시끄러우면 시끄럽지 않게 해드리겠다. 그랬더니 무조건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5월 5일 날 어르신들이 들어오니까 오후에 주민들이 벨을 눌러서 문을 열었더니 막 우르르 몰려 들어와서 소란을 엄청 피워서 처음으로 112를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112 경찰이 이렇게 하는 건 업무방해고 그 주거 침입이니까 정식으로 집회 신고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정식으로 집회 신고한 걸로 제가 알고요. 중요한 또 사건이 5월 9일 날 아침에 어르신 한 분을 이제 모시고 들어오는데 못 들어가게 태워놨어요. 구청 직원도 오고 경찰도 오고 정보과 형사 오고 뭐 그랬었어요. 1시간 동안은. 네, 그러니까 노인요양원 측은 신고 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시설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빌라처럼 집합 건물에 소규모 노인 요양시설 건립을 하기 위해서는 신고 필증이 있어야 하는데요. 네. 이 시설 같은 경우 지난 5월 1일 도봉구청으로부터 노인복지시설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먼저 신고 필증에 대한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도봉구청 박익수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허가 낼 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건을 달아가지고 조건부 허가라든가 이런 건 없어요. 그 신고 수리면 수리지. 다만 저희가 미리 상담 과정에서 충분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민원 발생 여지가 있으니까 좀 고려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그 시설에서 이제 신고하시는 분은 자기가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럼 좋다. 그럼 일단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오라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노인복지법 상에는. 그래서 일단은 그 신고의 개념은 여건만 맞으면은 수리해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법상 그 신고의 법적 그 개념 자체는 형식상은 신고인데 완화된 허가제에 가깝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봐서 그 신고를 이렇게 반려할 수도 있고 뭐 수리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을 기해서 해라. 한 그런 개념입니다. 네, 그러니까 완화된 허가제다. 그러니까는 뭐 그 지침상 좀 여지가 있는, 그러니까 뭐 허가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렇게 신고 필증을 받은 합법적인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그런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주민 대표와 인터뷰 요청을 했지만 인터뷰한 육성이 방송되는 것에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내용은 이렇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라. 조용히 살던 주택가에 노인 요양시설이 들어오면 당신 같으면 반대하지 않겠냐. 우리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집회 신고를 내고 반대 시위를 한 것이다. 이런 내용이 주였는데요. 네.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드릴 순 없지만 현장에서 빌라의 경비를 맡고 있는 분과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 이야기 나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로 반대하는지 들어보시죠. 주민들한테 누구 한 사람한테라도 말 한마디 없이 지금 이거 한 거란 말이오. 그게 누가 좋다고 그래 그게. 공동주택에서 딱 한 세대 사는 그 세대에서 요양원 시설해가지고 사람 끄절 들인다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게. 그 주민들은 뭐 지저분하다는 거냐 냉신하다는 거냐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우선 여기 아파트 지금 집값 떨어지고 여기 원래 조용하고 살기 좋다 해가지고 딴 데서 집 팔고 이사 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와가지고 지금 후회하고 지금 난리잖아요. 더럽게 하고 시끄럽게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주민들한테 누구 한 사람이라도 하나 붙잡고 얘기를 해서 사실 이래 있는데 사전에 얘기를 하고 들어왔다면 누가 뭐라고 그래요.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멋대로 자기 집 자기가 샀다 해가지고 노인네 데리고 들어오고 그것도 몰리 데리고 들어오고 솔직히 나이 먹은 노인네들 데려다가 사업한다는 거 그게 사업하는 거예요 그게? 모르겠어요. 그 건물을 전부 사가지고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거 다 한번 물어보세요. 이 아파트 이 사람들 다 와서 여기 와서 다 듣고 귀로 듣고 다 저기 하니까. 네, 뭐 말씀을 들어보니까 감정적인 부분이 좀 더해진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주민들한테는 사전에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갈등을 좀 합의를 이룰 수는 없을까요? 네, 결국 구청과 경찰의 중재로 노인 요양원이 6개월의 시간을 두고 나가기로 구도 합의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주민 대표들은 약속 이행을 위한 각서와 공증을 쓰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 약속 이행 각서에는 본 시설이 빌라 관리 규약에 어긋나므로 시설 이전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리기로는 신고 필증을 공식적으로 받은 합법적인 시설이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약속 이행 각서에는 관리 규약에 어긋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 내용은 어떤 뜻인가요? 네, 관리 규약에는 해당 주택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네. 요양원 측은 비영리 기관이다. 우리는 일반 사업자가 세무서에 등록할 때 받는 사업자 등록증 대신 고유 번호증을 받았다는 주장입니다. 고유 번호증에 수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 또는 국가기관이라고 되어 있는 만큼 관리 규약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측의 입장 들어보시죠. 제가 그때 분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도대체 관리 규약이라는 게 뭔지 저는 들어온 지 지금 9일이 다 돼가는데 저한테 보여주셨냐고. 관리 규약을 달라 그랬더니 여기 나와 있는 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희는 비영리 사업단이에요. 비영리라 하는 거는 학교도 비영리잖아요. 학생들이 등록금은 돈도 내잖아요. 하지만 그게 다 영리로 보지 않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는 지금 계신 5분 중에 2분은 100% 나라에서 다 지원받는 기초생활수급자들. 나머지 3분은 본인 부담 20%와 나라에서 80% 지원 나오는 반 국가 지원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런 사업을 시설을 많이 갖추고 이 법 자체를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시설 인프라 자체가 구축이 안 된 상태에서 법이 시행이 됐단 말이죠. 그러니 민간 자원을 유치해야 되니까 법에서는 저희 시설을 당연히 국가 수익을 사업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국가 단체 또는 국가 기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네, 갈등 상황이 굉장히 팽팽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처음에 신고 필증을 내준 구청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구청 측에서는 입주민의 집단 민원이 이어지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입주민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 못할 경우 처음에 이루어진 신고 수리에 대해서 직권 취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에 대한 도봉구청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서로 안 좋게 했다고 봐야죠. 저는 이제 중간 입장에서 이쪽 얘기 들으면 이쪽에서 거품을 물고 이쪽 얘기 들으면 또 이쪽에서 거품을 물고 그러기 때문에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몰라요. 서로 협의가 안 되는 거는 본인들이 안 하니까요. 저희가 이제 노인복지법상에는 문제는 없어요. 다만 건물 자체가 집합건물법에 관련된 조항을 적용받고 있는 그런 주택이기 때문에 그 조항에 보면 이제 25조 1항 내지 2항 거기에 보면 이제 구분 소유자라 그러는데 이제 각자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의무가 있는 거죠.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된다든가 다른 용도로 쓸 때는 마음대로 그런 거 할 수 없다든가 이런 이제 의무 조항이 있어요. 따라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동의서를 보완해 와라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간 거죠. 이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비영리로 공사 개념을 하느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본인들이 다 급여를 받아가요. 대부분 또 이제 가족끼리 이렇게 지금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거의 그거는 이제 인건비로 남는다고 봐야 되는데 구청 전체에서 보는 시각으로는 당연히 사업자가 하는 영리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어쨌든 이 노인요양시설이 영리기관이냐 비영리기관이냐 이 판단에 따른 차이로 문제 해결이 어쨌든 굉장히 어려워지겠어요. 네, 현재 요양원 측은 입주민의 지속적인 시위에 업무 방해 혐의로 주민들을 고소했는데요. 구청의 직권 취소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엘림케어 노인요양원 강수연 원장입니다. 사실 사태가 이렇게 심각해지리라고는 저 역시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제가 체결을 하려고 지금 제가 민형사상으로 주민들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생뚱맞게 저한테 직권 취소를 내려오니까 주민들을 상대로도 싸워야 되는데 구청을 상대로도 안 싸울 수가 없는 거죠, 이제는. 지금 그 서울시에 저처럼 공동주택에서 요양을 하는 데가 좀 많이 있어요. 주거시설도 있고 데이케어 센터라고 주야간 왔다 갔다 하는 시설도 있고 그런 시설에서도 끊임없이 민원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이 동의서를 들이대면서 직권 취소를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저로서는 부당하다고 어떤 그 노인복지설치법에 의해서 다 해놓고 민원이 좀 시달리니까 이제 와서 다른 법을 운운하면서 신고 받아준 거를 직권으로 취소하겠다는 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억울하죠. 노인복지설치법에 직권 취소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 학대라든지 허위 인력 신고라든지 이 요양원의 이 시설을 운영하면서 해서는 안 될 것들을 했을 때는 직권 취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민원 때문에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직권 취소를 한다는 건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다른 법에 의해서 취소할 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답니다. 네, 서로 다른 법이 상충해서 문제가 시작된 거네요. 네, 노인복지법상으로는 신고 제기 때문에 신고 허가가 이루어질 경우 문제가 없지만 집합건물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주거 용도로 볼 수 없는 사용에 대해서는 다른 구분 소유자, 즉 주민들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제시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곳에 대해서만 저희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한국의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인 요양시설도 꾸준히 필요할 테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앞으로 적절한 대안이 만들어져야 될 것 같네요. 네, 노인 요양시설을 기피 또는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일부의 편견 때문에 최근 들어서 노인 요양시설 신설을 둘러싼 지역 주민과 또 사업 주체 간 마찰이 종종 빚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대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는데요.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도봉구청 박익수 노인시설 팀장입니다.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한 개인이 이거는 기다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긴 좀 그렇고요. 수리를 해주면은 민원이 생기고 안 해주면 또 이쪽에서 민원이 생기고 결국엔 수리를 해주면 싸움만 붙이는 꼴이에요. 무조건 도입부터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명확한 지침이 없이 법상 맞으면 해줘라 그런다 치면은 예를 들어서 민원이 없는 데는 그냥 넘어가고 민원이 있는 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지금 이런 꼴이에요. 그러니까 좋으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 자체를 완전히 수정해야 된다고 봐요. 별도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저변 확대를 하려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을 해주고 공동주택을 지을 때 일정 세대 이상 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노인 요양시설 설치를 의무화시키고 기존의 대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단소장을 둬서 정부에서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도로 배정을 하면은 공동주택에서 일어나는 그 마찰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부, 복지부 차원에서 좀 법적 제도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도 양쪽에서 싸움이 워낙 이렇게 길어지다 보니까 요양원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의 마음의 상처가 더 깊어지기 전에 좀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요양원에는 모두 9명의 어르신들이 살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 연세가 많고 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어서 편히 쉬고 싶은 마음에 이 요양원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건에 대한 의견 들어봤습니다. 이윤재, 현희순 어르신과 나선주 요양보호사의 말 차례로 들어보시죠. 아유, 말도 말아요, 그냥. 왜 울어? 울지 마세요. 아이, 살으라고요.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그냥 견디질 못했어요, 그냥. 여기 저기 들어놓는데 거기 어떤 여자가 와서 그 들여다보더라고요. 저쪽으로 떠들고 그냥 뭐 잘 때 반대래나 뭐래나 난 귀가 먹어서 잘 들지도 못했는데 그렇게 그냥 막 소리 지르고 그랬더라고요. 집을 뺑뺑 돌고. 그것뿐이 아니라 아침에 출근하면요 저기서 시간을 다 체크를 하고 누가 들어오는지 간병사냐 그런 걸 다 체크하고 그랬어요. 초저녁에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어르신들 막 잠들 시간에 8시 9시까지 그러고 있다니까요. 우르르 막 돌아다니면서 게임 가르쳐가면서 자기네들 부모 없어요? 자기네들도 다 늙었어요. 세상에 그 교육에 그게 맞는 거냐고. 학교를 왜 보내요? 그 애들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결사 반대 막 손뼉치고 다니고. 자기네들도 얼마 안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진짜 해도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좀 감정적으로도 많이 속상하신 것 같고 스트레스도 어르신들이 좀 많이 보신 것 같은데 정말 말 그대로 나에게도 어머니 아버지가 계시고 또 내 자신도 노인이 된다는 점을 좀 기억을 하고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이 사는 지역에 혐오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 나딘 마이백 야드, 즉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네.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현상을 보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먼저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볼 일이 노인 요양시설이 왜 혐오시설이 됐는지 하는 점입니다. 취재 과정에서 느낀 건 주민과 요양시설의 양보와 이해로만 원만히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네. 주민들과의 갈등이 뻔히 보이는데도 신고 필증을 내준 관할구청의 적극적인 중재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노령화 시대에 제대로 법을 손질하지 않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도중 도봉구청 관계자가 한 말 가운데 민원 없으면 그냥 하는 거고 민원이 있으면 해결해야 하는 거고 법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라고 말한 대목이 법의 허점을 시사하는 듯 했습니다. 네, 정말 법적으로 좀 강력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취재 내용을 바탕으로 그런 생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YTN 라디오로 직접 온 제보를 바탕으로 취재했습니다. 특별기획으로 마련한 리포터 현장 노인 요양시설 논란에 대해서 오늘 내용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지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취재를 원하시는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에 0945번으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서울전화 02771-0945번으로도 제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기다립니다. 색깔 모아 태산 알뜰살뜰 유용한 정보가 가득 수도권 알뜰 정보. 질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는 수도권 알뜰 정보 시간입니다. 요즘 아이들은 자고 일어나면 자라있죠. 그래서 아이들 옷은 한 번 사면 채 1년을 입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고 또 우리 아이에게 너무 저렴한 옷만 입히기는 또 싫은 게 엄마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백화점 못지않게 질은 좋지만 가격은 벼룩시장처럼 저렴한 아동복 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구당 국민언니 심재영 주부와 함께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은 뭐 이른바 직구라고 하죠.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직접 구매한다고 직구라고 하는데 이 통해서 물건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동복도 이렇게 직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네, 저도 이제 육아를 하게 되면서 직구나 구매 대행을 하게 됐는데요. 네. 아주 약간의 영어 실력과 그보다는 조금 더 강한 자신감만 있으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직구를 하려면 배송 대행지가 필요한데요.
해외 쇼핑몰에서 아이 옷을 구매해 결제했더라도 해당 업체가 한국까지는 배송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주소를 가진 배송 대행자나 업체가 운영하는 카페나 사이트에 가입을 하고 배송 대행을 정한 뒤에 본격적으로 쇼핑에 나서면 됩니다. 네. 한국 엄마들이 아이 옷을 사기 위해서 많이 찾는 해외 인터넷 쇼핑몰은 갭, 77키즈, 짐보리, 디즈니 스토어, 폴로 등인데요. 다만 폴로의 경우에는 한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사용을 막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법이 필요합니다. 네. 물건을 구입한 뒤에는 쇼핑몰에서 부여한 구매번호 등 자세한 내용과 한국에서 물건을 받을 주소를 앞서 지정한 배송 대행자 업체에 알려주면 되는데요. 네. 배송 대행자는 쇼핑몰로부터 물건을 받은 뒤에 얼마간의 수수료를 붙여 실제 구매자에게 비용을 청구합니다. 배송 대행자는 돈을 받으면 물건을 바로 한국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 해외 사이트에서 직구하는 게 단순히 좀 저렴하게 물건을 사는 것 이상으로의 또 장점이 있나요? 이렇게 세일을 할 때는 국내 가격보다 이렇게 2배 이상 저렴하고요. 어떻게 보면 시장 옷보다도 훨씬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장점도 있고 네. 또 이제 국내 유통되지 않는 브랜드의 제품을 구입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입니다. 네. 그러나 이렇게 해외에서 배송되기 때문에 일부 사이트의 경우에는 배송 기간이 열흘 정도로 길고 교환이나 환불을 하기가 어렵다는 단점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제품과 옷 사이즈 표기가 달라서 사이즈를 잘못 사는 경우도 있고 분실, 파손 등 제품 배송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네, 그런 점은 좀 감안하고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고 싶어도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 온통 영어니까 영어가 어려워서 좀 잘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도 해외 구매를 할 수 있을까요? 이걸 이제 구매 대행이라고 하는데요. 네. 배송뿐만 아니라 구매까지 도와주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할 물건만 선택해 구매 대행 카페나 사이트에 올리면 구매부터 배송까지 해주는 것인데요. 네. 폴로처럼 한국 신용카드 사용을 막는 경우에 이런 구매 대행을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네. 또 일일이 결제하는 것이 귀찮다면 이 방법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구매 대행자가 미국에서 발행된 카드로 결제를 대신해주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배송 대행만 지정할 때보다는 비용이 올라간다는 것을 감안하셔야 되는데 통상적으로 배송 대행만 지정할 경우에는 30에서 50%, 구매 대행을 지정할 경우에는 20에서 40% 정도 한국에서보다 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네. 물건을 싸게 구매하는 것도 좋지만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는 초보자들이라면 우선 다른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을 선택하는 것도 좋고요. 네. 업체별로 배송비나 구매 대행 수수료 등을 꼼꼼하게 비교하시다 보면 이제 서서히 노하우가 쌓이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쇼핑 고수들이 전하는 쇼핑 팁 하나를 알려드리면 한국에서 통용되는 사이즈와 미국 사이즈가 다르다는 점을 반드시 감안해서 우리 아이 사이즈를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백화점에 가시게 되면 이제 폴로나 갭이나 그런 매장이 있는데 네. 가셔서 이제 우리 아이 사이즈를 한번 알아보시고 또 이제 거기에 있는 제품이 대부분은 그런 홈페이지에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렇게 색상이나 디자인을 직접 눈으로 보시고 이제 홈페이지 집에 오셔서 외부로 이렇게 쇼핑을 하시는 것이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에서 적용되는 사이즈랑 뭐 해외에서 하는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또 그거 비교해 놓은 그런 블로그 같은 것도 찾아보면 있더라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는 것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아동복 시장 핫플레이스로 떠오르는 곳이 따로 있다고요. 네, 몇 해 전부터 엄마들 사이에서 합리적인 가격과 질 좋은 남대문 시장표 브랜드가 뜨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전국의 보세 아동복 90% 정도가 남대문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대문 시장을 잘 알고 가시면 도매가보다도 저렴하게 예쁜 물건들을 구입할 수 있는데요. 네. 남대문 아동복들은 보통 한 계절 빨리 신상품들을 생산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봄옷을 한참 입을 때면 남대문은 봄옷 세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은 그냥 이제 세일 가격에 구매를 하지만 지금 이제 한참 여름 신상품들이 나오고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말만 잘하면 세일 가격에서 더 다운된 가격으로 구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4호선 회원역 6번 출구로 나가셔서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서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아동복 매장이 시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남대문 아동복에는 서울 원아동복, 마마아동복, 보르댕 아동복, 엠바아울렛 등 여러 대표 매장이 있는데 이런 대표 매장들 안에 소 매장들이 있습니다. 네. 남대문 아동복에선 이제 매일매일 저렴한 옷들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신상품들이 매일매일 쏟아지고 있고 또 그런 신상품에서 만약에 도매에서 반응이 없다 싶으면 바로 또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네. 또한 아주 미세한 불량품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되기도 한답니다. 네, 그렇군요. 이런 남대문 시장 가면 또 이렇게 저렴하게 아이들 옷 살 수 있다는 거 우리 주부님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아울렛 매장 가서 그 옷 구매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혹시 아동복도 아울렛 매장이 있나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의 아울렛 그 안에 아동복 매장들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요즘 이제 알뜰 멋쟁이들이 이제 아울렛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네. 지난 시즌의 옷을 아주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인데요. 신상품도 할인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렛은 정상가에서 팔고 남은 재고 상품을 주로 취급하기 때문에 사이즈나 색상이 고루 갖춰져 있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제 그 시즌 초기에 가야 내 몸에 맞고 마음에 드는 옷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네. 마리오 아울렛이 자리한 구로동 패션타운에는 원신, 신영 등 대형 아울렛 패션몰과 로드숍이 같이 있어서 남녀 정장을 비롯해 캐주얼, 스포츠웨어, 아동복, 구두, 가방 등 패션 소품까지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이 밖에 이제 5호선 목동역 부근의 목동 상설 할인타운, 4호선 창동역 부근의 창동 할인 패션타운, 6호선 연신내역 부근의 연신내 할인타운, 8호선 문정역 부근의 문정 로데오 거리, 2호선 건대 입구역 주변의 패션타운 등에서도 저렴하게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요즘 엄마들이 좋아하는 서양 물산의 경우에는 오프라벨이라는 아울렛 매장을 갖고 있는데요. 네. 아동복의 경우에는 지난 시즌의 제품과 디자인만 조금 바뀌어서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럴 때 이제 아울렛 매장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울렛 매장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주의할 점은 교환이나 환불이 좀 어렵고 사이즈, 색상, 제품의 이상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하고 또 이제 값이 싸다고 해서 이것저것 사지 않도록 미리 구입할 품목을 메모하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렴하게 아동복 사는 방법에 대해서 이 시간에 한번 알아봤습니다. 산림구단 심재영 주부와 함께했어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당신이 지금 창밖을 봅니다. 1번 풍광 좋은 자연, 2번 이국적 정치의 도시. 무엇이 보이나요? travel.koreanair.com에서 당신의 여행 타입을 테스트해보세요.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G3로 작품 사진을 찍는 법. 그냥 찍어. 레이저로 잡는 오토포커스로 터치하는 순간 작품 사진. 심플, 그 새로운 스마트. LG G3.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했습니다. 2부에는 만나고 싶었습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어려웠던 양육.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면서 더 어려워지고 있죠. 이 대한민국 엄마 아빠들이 조금이라도 아이 걱정을 덜 수 있게 도와주는 곳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것들 문자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문자 우물정의 0945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예스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시간입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대로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과 오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침 시간인데 직접 스튜디오로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보육진흥원이 어떤 곳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한번 좀 부탁드릴게요. 네, 보육진흥원은 전국 43,000개 어린이집에 보육 서비스 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보육 품질을 높이기 위해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업, 보육교사 자격증 심의 및 교부 사업, 보육교사 현직 교육 사업, 장애아 다문화 등 취약보육 지원 사업, 또 지역육아종합지원센터를 총괄하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 운영 등 보육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취약계층 아동복지 사업인 드림스타트 사업지원단 위탁 운영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오늘 이제 뵙기 전에 좀 살펴보니까 여성정책 전문가시더라고요, 원장님께서. 그래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있는 육아법들을 좀 보면 주로 아이에게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엄마는 무조건적인 희생을 토대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정말 아이가 행복하려면 엄마도 행복해야 할 텐데 어떻게 해야 아이와 엄마 모두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네, 여러 전문가분들도 말씀하시지만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부모가 만듭니다. 네. 아이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아이와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가짐으로 부모 노릇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부모의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육아에 임하는 것이 아이에게 뭐 하나 더 해주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보통 엄마들은 여러 가지로 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맞벌이 부분들은 더 하시고요. 네. 이럴 때 뭐든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스트레스가 더 많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갈등을 많이 느끼신다면 부모님의 행복감부터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뒤에 아이를 위한 희생도 생각해 본다면 갈등 상황이 조금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또 아이가 화나게 한다고 해도 그때그때 지적만 하려 하지 마시고 네. 메모에 두셨다가 진지하게 아이와 대화를 해보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지켜만 봐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셔서 어머니 자신이 갈등 상황을 좀 낮추는 노력, 이게 행복한 아이를 만드는 행복한 부모의 마음가짐으로 굉장히 기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아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간다는 마음을 가져라. 굉장히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국보육진흥원 전부서가 기관평가 받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은 이제 4년 차 되는 신생기관인데요. 최대한 평가 기준에 부합하고자 노력하였고 교환 운영 개선에 매진하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4년 차 신생기관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그 4년 동안 어떤 일들을 주로 해오신 건가요? 저희가 위탁해 맡아 하고 있는 그 보육
서비스 질 개선에 관련되는 뭐 거의 대부분의 일들을 하나씩 정착해 진행해 왔고요.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복지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은 되었지만 아직 단체의 법적 근거가 없어서 바로 서둘렀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5월 특수법인화를 위한 한국보육진흥원법 이 발의가 진행이 되어가지고 네. 현재 그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평가 인증 제도를 10년 동안 지금까지 10년 동안 진행해 왔는데 네. 그동안에 한 차례 개정이 있었고 올해는 이제 3차 지표를 성안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인증 제도의 큰 틀을 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선 어린이집에서 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느낀 고충은 좀 해소해 드리고 그렇지만 그 지표를 통해서 원 운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그 노력을 기울이면서 3차 지표를 다듬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참에 평가인증 제도 운영의 골격도 조금 개선하는 걸로 보건복지부 지휘하에 지금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네. 사실 최근에 몇 년 동안 가장 크게 이슈가 됐던 게 바로 어린이집 문제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들 보내기가 제 주변에도 아이 엄마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 국공립 어린이집에 아이 한번 보내려면 뭐 대기를 오래 해야 된다든지 그런 좀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앞으로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국공립 어린이집은 그 비용도 조금 저렴하고 네. 또 인프라가 우수해서 많은 부모님들이 선호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국공립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면 심하게는 몇 년을 기다린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요. 네. 당장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대폭 확대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대기 번호를 받고 기다리는 그 과정에서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편해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올해 4월에 입소대기 전산 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 학부모님들이 시간 장소에 제한 없이 이 대기 신청을 넣고 온라인으로 순번을 확인할 수 있으시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불편은 제법 해소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국공립 말고도 공공형 어린이집이랄지 이런 민간의 아주 우수한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요. 네. 이런 쪽으로도 좀 관심을 가지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공공형 어린이집은 국공립과는 달리 민간 어린이집이긴 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그런데 일정 수준 이상의 우수한 민간 가정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갖고 공공형으로 선정한 뒤에 다양한 운영 지원을 추가로 해주고 있고 또 그래서 이게 양질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어린이집 우수한 어린이집입니다. 네. 그러니까 국공립 공공형 또 그밖에 전 민간 어린이집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곳들을 잘 찾아보시고 아이를 보내신다면 그 전보다 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린이집 문제로 지적된 것 가운데 하나가 아동학대 사건도 좀 발생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정 때문에 맞벌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아이를 어린이집에 어쩔 수 없이 꼭 맡겨야 하는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생기면 불안하기도 하고 화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방지 대책이 좀 마련이 될까요? 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작년에 특히 더 많이 이슈화가 됐었는데요. 예.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걱정과 우려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만 저희가 아동학대 그 통계를 통해서 보거나 여러 주변에서 정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일부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일들이 또 너무 그렇게 대다수 어린이집에서 진행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측면도 있어서 예. 그런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는 소수 어린이집의 일인데 많은 학부모님들이 그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신뢰에 있어서 신뢰 좀 떨어뜨리게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서 좀 안타깝고요. 네네. 그렇지만 어떻든 단 한 곳이라도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꾸준히 예방과 대책 강화가 네.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가정 어린이집
어린이집에서의 아동학대뿐만 아니라 가정에서의 아동학대까지 포함해서 최근에 굉장히 그 사회적 관심을 받으면서 여러 그 대응 대책들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 아시는 대로 아동학대를 그전에는 훈육의 차원에서 이렇게 보고 형량도 좀 낮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이제 범죄를 차원으로 보고 형량이 강화되고 또 그 의무신고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동학대를 봤을 때 반드시 신고하지 않으면은 과징금을 무는 그 의무신고 대상도 확대되고 이런 식으로 예방 및 재발 방지 대책이 아주 다각적으로 모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과 가정 또 사회의 노력이 함께 경주된다면 이런 부분들이 점진적으로 개선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 한국보육진흥원도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곳이니까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위해서 교사 부모들을 대상으로 한 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개정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온라인 교육 그 교재 등을 개발해가지고 확산하는 노력을 통해서 아동 가까이 있는 부모나 교사들이 이 아동 인권 문제에 대해서 더 감수성을 높이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께서는 수도권 투데이 만나고 싶었습니다 코너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한국보육진흥원의 이재인 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런 여러 가지 좀 작고 큰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어린이집 평가 인증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현재까지는 평가인증 제도 운영인데요.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돌봄과 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이라 평가도 상당히 심층적, 다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요. 네. 저희 진흥원에서는 그 보육시설에서 서비스를 받는 자라나는 아동들이 그 안전한 보호와 함께 수준 높은 보육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평가 인증 제도를 아주 세심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 인증 제도에서 평가하는 영역은요 6개 영역인데 어린이집의 그 보육 환경, 건강 안전 요소는 물론이고요. 보육 과정, 그리고 교실 내 상호작용,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이 보육 스킬까지도 아주 세심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네. 그렇게 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될 때만 평가 인증을 통과시키고 인증시설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요. 이 평가 인증 제도 운영 이후에 어린이집 수준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관계기관의 보고서를 통해서 확인되고 또 이 관계자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해 주시는 사항입니다. 네. 그리고 인증시설 밖에 있는 어린이집이 또 많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학부모님들께서 걱정 좀 하시는데요. 예. 지금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전국 어린이집은 4만 3천 개가 좀 넘습니다. 이 중에 한 75% 정도가 어떻게든 노력을 해서 그 인증시설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머지들도 아주 인증과 별개로 가는 게 아니라 왜 현재 인증 신청해놓고 평가 중에 있다든가 네. 신규로 어린이집을 차려서 이제 뭐 준비를 해본다든가 이런 것들이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인증 제도를 통해서 한국 어린이집은 최소한의 어떤 표준을 맞추도록 그간 한 10여 년간 굉장히 노력을 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인증을 받은 그런 좋은 어린이집, 그러니까 아이를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곳이 있나요? 예, 그게 이제 올해 들어와서 가장 그 보육계 획기적인 변화인데요. 네. 그 아이사랑 보육 포털이라고 우리 어머니들이 그 바우처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 가야 되는 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아, 네, 이곳에 어린이집 정보 공식 코너를 이용하시면요. 정말 아주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어린이집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알게 그렇게 정보 공시 제도가 지금 활용 중입니다. 네. 비록 아직 초기라 충분히 그렇게 모든 어린이집들이 일사불란하게 다 잘 그 관련 정보를 올리고 있는 건 아니지만 네. 하여튼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의 평수가 얼마며 또 원장님 이하 교사는 몇 사람이고 뭐 또 특별활동 프로그램 얼마짜리 어떤 걸 활용을 하고 있고 세세하게 잘 나와 있네요. 네. 예. 급식 문제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조금 궁금해하실 만한 사항은 예산 총액까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보시면 그전에는 주변 친지들의 평판이나 뭐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알 수 있었는데요. 네. 그리고 또 주변을 방문을 해도 그 부분을 그렇게 대놓고 묻기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공시제도를 통해 가지고 믿을 만한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네. 부모님들이 그런 정보 공시 사이트를 활용하시면 어린이집 선택에 많은 도움을 받으실 거고요. 예. 거기는 또 뭐 조건식을 넣어 가지고 내가 원하는 이런 유형의 어린이집은 얼마나 되는가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 학부모님들께 굉장히 좋은 정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사랑 보육 포털 사이트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아이가 어린이집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 집에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이들이 3월에 처음 이제 원에 등원을 하고 이럴 경우에 아무래도 그 연령층에서는 뭐 성인들처럼 새로운 시설에 바로 적응하고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적응 기간이 필요한데 이럴 때 이제 그 적응을 위한 팁 이런 것들도 작은 매뉴얼이 나가 있고 그런데 그 얘기되는 내용들을 보면 일단 교사에 대한 학부모의 신뢰가 아이들이 원에 잘 적응하는데 굉장히 기묘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갈 때 그 준비를 성의 있게 도와주는 것 이런 것도 어린이집에 가는 일이 중요하구나. 아주 좋은 일이구나라는 인상을 심어주기 때문에 필요하고 알겠습니다. 또 규칙적으로 아이를 보내는 거 이런 것도 적응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광세랑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진 못했지만 오늘 정말 좋은 정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한국보육진흥원장의 이재인 원장님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다 전설을 맛보리 맥콜. 여러분, 잘생겼다는 말 지금까지 몇 번이나 들으셨어요? 아니, 얼굴 말고요. 우리 모두 이 세상에 잘생겨났잖아요. 서로 잘생겼다 칭찬해 주자고요. 잘생겼다 LDA SK텔레콤. 같은 차라도 타는 사람이 다르면 자동차 보험도 달라야 하는 거 아닌가? 악사가 시작합니다. 운전자 라이프에 최적화된 악사 맞춤 자동차 보험. 꼭 필요한 보장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악사 홈페이지에서 5분 안에 확인하세요. 악사 다이렉트.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아이언2를 가졌다. 세상에 없던 메탈릭 컬러를 가졌다. 당신이 디자인한 시그니처를 새겼다. 마침내 세상 단 하나뿐인 폰을 가졌다. 단언컨대 가장 개인적인 메탈 베가 아이언2.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마칩니다.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